4월을 기점으로 지금 실손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를 것이다. 하지마.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 다시. 올해 7월에 실손보험 바뀐다면서요. 꽤 좋아. 지금 꽤 좋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하셔야 될 거예요. 구실손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기준점을 잘 못 잡겠어요. 왜냐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컬미? 실손이 정말 필요합니까?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거다. 갈아탈까? 유지할까? 암보험은 암에 안 걸리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실손보험조차도 빠져나가는 보장 범위가 있거든요. 보험으로 뭔가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좀 해두시고, 만약에 치료비를 쓸 일이 없다, 이번 달은 안 아파, 과자 사드세요. 연금이 나오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의 조건, 숨만 붙어 있으면 주는 게 연금입니다. 노후는 정말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과 같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언니, 김사부에게 물어봐 채널에서는 언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널리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실손보험 바뀐다면서요. 안 돼! 네, 바뀐다고 하네요. 바뀌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오늘 뭐 저를 초대하신 이유가 그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건가요? 그것보다도 실손보험이 꼭 필요한가? 또는 아니면 이게 구실손과 현재 실손이 따로 있긴 한데 표준화 실손 이후의 실손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고 구실손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기준점을 잘 못 잡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럴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실손이 계속 바뀌니까 옛날 게 좋아, 지금 게 좋아, 또 바뀐다는 건 어떤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천적으로 실손이 정말 필요합니까? 어떠세요? 내가 병원에서 낸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 부담을 해주기 위해서 나라에선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거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민영보험으로 해서 실손보험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많이 내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원비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비급여 진료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용이 급여 항목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갑작스러운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고자 실손보험이 나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의료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로 떠올리시는 게 아마 건강보험일 겁니다. 건강보험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죠. 건강보험은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국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국민의 의료복지는 건강보험과 민간실손을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손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실손 의료비가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은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더군다나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 수입도 없는데 실손 의료비는 더 올라간대. 그러면 더 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가에서는 꼭 갖고 가게 하고 싶은데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통해서 최대한 보험료는 줄여주고 싶고요. 근데 보장의 틀은 최대한 안 바꾸고 싶어서 조금씩 변형을 가져가면서 모든 국민이 실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이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둘 다 제가 내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주도하에 운영하고 있는 거고, 실손은 내가 내고 민간 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국민의 의료복지의 두 가지 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도 실손은 꼭 중요한 의료복지의 한 축이다. 그래서 꼭 유지를 하시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연일 쏟아지고 있는 기사를 보면 보험회사 이슈달이라고 하는데요. 회계연도를 따져서 4월 달부터 보험료가 많이 변동이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보험 요율 변동이라든지 뭐 예정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동시키는 월도가 이제 4월이 되겠는데요. 4월을 기점으로 지금 실손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를 것이다. 지금 제가 뉴스 기사도 가지고 있는데 구형 실손 갱신보험료 최소 50% 인상 갈아탈까 유지할까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50%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100% 인상.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낸다면 20만 원의 보험료 예상에 대한 것들을 받으신 분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손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고민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지금 보면 금감원에서 최대한 지금 우리나라 4천만 가까이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이라도 오르면 물가 상승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보험료를 최대한 잡고 싶은데 어쨌든 보험사들은요 특히 실손보험에 관련해서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130, 40원의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손해율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그럼 보험사들이 벌써 다 문을 닫았어야 됐겠죠? 그 정도의 그렇죠. 손해면. 하지만 다른 보험들로 인해서 메꾸고 있는 사정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계속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매년 금감원에 나 보험료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최소 50% 이상 인상도 회사에 따라서는 100% 아니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뭐 몇십 개의 보험사가 있는데요. 다 같은 똑같은 경영 상태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일부 회사는 경영 개선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몰려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오히려 금감원에서 니네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좀 더 많이 올려. 그리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회사는 니네는 최대한 좀 억제를 해줬으면 좋겠어.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회사의 실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는 천차만별로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게 사실 이 맹점이기도 하고요. 점점 이 실손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새로운 실손으로 갈아타야 되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결국에는 보험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갈아타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게 조금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를 또 예를 들어 보면 보험사별로 이제 보험료 수가가 다른 걸 알겠어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A란 보험사는 10,000원을 받고 B란 보험사는 15,000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뉴스 기사에 보시면 부실손보험, 1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2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3세대 실손보험을 신실손 또는 착한 실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착한 실손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 1세대, 2세대에 대한 실손은 오를 것이다. 평균 인상률 뭐 15%에서 20%까지 이렇게 오를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도대체 그러면 신규로 되어 있는 실손을 가입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실손을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실손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사실은 조금 메커니즘이요. 너무 형평성이 좀 같이 올리면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하겠는데 옛날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만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를 소비자들께서 더 아리까리 하실 수도 있을 것 이거는 같아요. 대답을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긴 한데요. 지금 신실손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착한 실손. 착한 실손이죠. 착한 실손. 네. 네. 그게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2017년에 네. 나왔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정부에 나온 게 착한 실손입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만들어 놓은 실손이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놈은 끝까지 착해야 되거든요. 누구냐 너? 네. 네. 네, 착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빠지나요 그러면? 착한 놈이니까 오르면 안 되는 거죠. 착한 놈은 착해야 되는 거고 나쁜 놈은 무조건 나빠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금감원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겠죠? 각 보험사마다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착한 실손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2년인가 계속 재작년에 동결됐고요. 작년에 좀 내렸고 올해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그럼 이거 또 동결이니까 착한 실손은 거의 3, 4년 동안 오른 적이 없어요. 3, 4년 동안. 그러면 착한 실손을 가지신 분들은 병원에 안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어떤 거냐면 착한 실손은 올리지 마. 지금 자꾸 얘는 안정화해서 가야 되는데 올리지 말고 니네가 옛날에 했던 거는 그래 손해 많이 봤으니까 올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딜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실손 올리는 대신에 착한 실손은 계속 착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야 구실손을 버리고 착한 실수로 오는 게 아닐까. 저는 유도하는 건가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간 실손이라는 애를 단순히 그냥 민간 회사에서 팔고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국민의 의료 복지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의 보장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착한 실손은 계속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보험료에 조금이라도 보장을 갖고 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근거 있는 갑자기 이게 생각나요. 연금저축.